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쭉 하락세였다가 갑자기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20%에서 23%로 약간 올랐어요. 네,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이제 이 20% 그리고 이제 저쪽에 외국계 조사에서는 뭐 한 16, 뭐 15. 네네. 또 어떤 거는 뭐 네. NBS 같은 경우는 25%.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뭐 다른 이제 국내 언론조사는 뭐 25에서 30. 그러니까 한 이 시멘트 지지층, 60대 이상 보수 지지층 한 20%대는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니 많이 논의가 뭐 불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네네. 그 정도 상태에서 뭐 갑자기 뭐 하나 그냥 막 으쌰으쌰 하면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뭐 체코 원전 얘기라고 하는 건데 뭐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 검찰 구형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잠시 또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가로 60대 이상 노인층의 지지율은 내년까지 계속 떨어진다. 계속. 근데 한 큐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주로 진보 촛불 쪽 인사들은 박근혜 탄핵 때 그 태블릿 PC 보도로 인해 가지고요 30%대 지지율이 5% 떨어졌어요 한 해만. 네네. 이런 걸 기대하나 본데 이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의료 대란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내년 말까지 쭉 떨어지겠죠 아마.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흐름? 시멘트 60대 이상 노인 지지층은 한꺼번에 빠지진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공천 개입이 나왔니 뭐니 이거 관계없이 이미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0%는 지난 박근혜 때처럼 한 큐에 확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네. 그래도 완만한 하향 그건 곡선이라는 추세는 중요한 그건 거예요. 현실이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완만할 거라는 거죠. 완만할 거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에 하여튼 뜸은 많이 들였는데 명품백에 대해서는 결론은 뭐 무혐의로 아마 불기소 처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랑 연계되어 있는 분이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무혐의 처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해 버리면 김건희 씨를 기소 안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뇌물은 거겠죠? 이제 쌍방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수사심의에서 8대7로 기소견 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덮고 가는 건데 뭐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네. 이 사람도 당연히 이제 이 검찰 항고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검찰에서도 또 이제 아마 고등검찰에서 당연히 이제 불기소하면은 재정신청까지 갈 겁니다 법원에. 제 생각에는 이게 재정신청까지 가면 한 내년 정도인데 내년 정도 재정신청하면 법원이 아마 기소명령 하지 않을까. 네. 뭐 법리나 여러 가지 정치 논리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재정신청이라는 건 기소 담당 그러니까 공소유지 변호사가 별도로 검찰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재수사 지위가 들어오는데 네네. 법원에서 이거 재수사하라고 그러는데 기소를 전제로 재수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법원이 명령 내린 거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한 거기까지 가는데 1년도 걸리는데 아예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수 있는데 이건 누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최재형 목사는 그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아마 당연히 이제 이른바 검찰 항고하고 지정할 때는 막 계속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법원 넘어갔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디올백은 그 뭐냐 디올백 물건은 뇌물죄라 그러면은 그거는 범죄 행위에 이 활용된 증거기 때문에 검찰이 들고 있을 수가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으면은 디올백은 범죄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원소유자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게 지금 최재형 목사 아니면 이명수 기자거든요.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마 검찰에 이걸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 최대 쟁점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이 디올백의 이른바 시리얼 넘버를 체크해 놨는데 네네. 검찰 거 얘기랑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최재형 목사가 준 디올백은 어디다 팔아먹었고 이거를 어디서 비슷한 걸 새로 사온 거 아니야? 그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디올백을 가져오면 이분들이 시리얼백 넘버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럼 비교해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현재 법리적으로는 지금 당장 줘야 돼요. 최재형 네. 목사한테 디올백. 네. 그럼 최재형 목사는 공개적으로 지금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는 지금 이 수사심의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달라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주면 바로 소송 들어가면은 뭐 이건 소송하면 바로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 소송 한번 해봤잖아요. 네. 누군가 반환 소송했을 때는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끄는데 지금 디올백은 이 김건희가 자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이 안 줄 수가 없죠. 그냥 바로 줘야 돼요. 검찰에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다. 검찰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있고 이거를 네. 경매 처분하겠다고 해서 경매 처분 네. 이거를 네. 이거 왜 경매 처분합니까 이거 지금? 그것도 좀 수상한.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뭐 검찰에 출두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동영상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싼 거 사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런 거는 뭐 영향을 못 미치나요? 아유, 애초에 이건 뭐, 이 국민권익위서부터 이미 이 수사를 다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증거를 갖다 해도 의미가 없죠. 예. 아, 이미 이 청탁금지법 자체에서 이미 걸렸는데 그걸 아니라고 버렸는데요, 뭐.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이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당장 그 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그거 주가 지금 조작도 왜 있고 기소 안 또 합니까? 공천 개입도 있고 그런데 예. 공천 개입에 대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의례적인 그냥 고발이 있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있어 제가 볼 보입니까?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고발이니까 입건이다. 지금 이렇게.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 그 최상병 사건이 막히면서 이 공수처가 오른 걸었거든요. 네. 이게 막히면서 막히는 과정에서 이 부장단들을 다 교체해서 친윤석열을 꽂아놨기 때문에 이 밑에 젊은 검사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건도 수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도이치모터스가 됐든 명품이 됐든 또는 명품 백이 됐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이 됐든 출구가 없네요. 수사라는 측면에서는요. 근데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이 김건희와 이정호 씨가 2020년도에 통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명백히 검찰 수사팀에서 흘린 거거든요. 그거는 법원에 제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 왜 흘렸겠습니까? 검찰에서. 이 검찰 내부에서 이제는 좀 김건희를 수사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윤석열 라인이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들도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한번 해가지고 수사해서 한번 뜨고 싶다는 거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윤석열의 의도도 있지만은 밑에 있는 검사들이 나도 누구 하나 쳐가지고 뜨고 싶다는 애들 많단 말이야, 검사들이. 네네. 그 부류들이 김건희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내년 얘기하는 게 이제 내년쯤 가면은 김건희 수사는 검찰에서 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변 대표님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이제 대통령 부인의 이제 반복적인 일탈 이런 거 보면서 윤석열 정권은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을 오가면서 많이 받죠.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하셔요?
보수 핵심 지지층 20%가 붕괴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붕괴가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로 뭉쳐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 붕괴 안 된다.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 김건희에 무슨 비리가 드러나도 이거는 붕괴 안 된다. 근데 의료대란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얄팍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갑재, 이 조갑재 대표의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이번 주에 윤석열 퇴진 지금 광고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완만하게 이 하얀 곡선 그리는 건 맞는데 조갑재 정도 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상황이면은 이거는 정권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때처럼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진 않겠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정권 이제 유진이 끝나는 거고 정권 창출 안 되니까 보수가 먼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지금 조갑재 대표. 네. 그래서 그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보수 내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먼저 해서 그런 건데 저뿐이 아니고 정규재라든지 조우석 등등 있어요. 주로 이제 원로층인데 이 사람들이 빨리 조직화가 되고 힘을 받게 되면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를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 윤석열 퇴진의 이 열쇠는 보수가 지고 있는 겁니다. 조갑재 유형의 보수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강고한 지지층에서는 훈련이 된 거네요. 뭐 그분은 원래 일탈을 하는 분, 뭐 그 정도 주가 조작이야, 뭐 이런 태도네요. 내가 최상병 때 그 보수층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이제 지금 보수 노련층밖에 없어요. 제가 네. 결혼 문제 때문에 제 또래들 수많은 제 모임을 해봤는데 원래 보수도 있고 좌도 있는데 단 한 명의 윤석열 지지자가 없었어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50대 밑으로는 없어요, 윤석열 지지층이. 네,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없어요. 나타나잖아요. 60, 70, 80대인데 이분들은 이미 사고방식이 최상병 때부터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단장 하나 못 빼주냐? 그러면 영부인이 좀 그 자기 좋은 사람들 공천도 못하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더 나와도 이거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의료 문제처럼 자기를 직접 건드리거나 죽어 나가는 문제가 뭐 나온다. 물가가 막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뭐 복지 특히 어르신들도 복지가 중요한 복지 예산이 줄고 서비스가 준다든지 이런 거로는 못 건드리는 경제에 거네요. 대해서는 네.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망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뭐 네. 지금 엉망진창이 되면 다 문재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고 의료대라는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네, 이거는 원래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대란 말고는 보수층 지지가 흩어질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생각을 좀 편하게 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일부 어르신들이지만 그렇죠. 경제 어려운 거 뭐 옛날에도 어려웠지 뭐 이러면서 끝내버리고.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보수적 행태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네. 그냥 원래 그러려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러는 것도 뭐 영부인이 뭐 그 정도도 못해 이런 마인드들 그리고 좀 권력 좀 추종주의 마인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유경수를 약간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는 좀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시대 때 이제 네네. 젊었었던 그 시대 젊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60, 80년대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뽑은 우리의 그 대리인 일꾼으로 안 보고 좀 아버지 어머니로 보는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수층에 지금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제가 같은 보수라 그래도 이거는 뭐 저하고 전혀 안 맞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설마? 어머니까지 안 하는데 네. 국모가 뭐 그런 공천 국모. 정도, 국모가 그런 공천 정도도 뭐 못하냐 네. 이런 마인드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걸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뭐 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수 유튜버들. 예, 알겠습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나서고 있어요. 공천 개입을 수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격가지치기 뭐 이런 건가요? 명태균 입을 다물게 하는 수사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 명태균과 김영선의 돈거래를 가지고 그걸로 아마 협박을 하든지 구속을 시켜서 명태균, 김영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명태균은 지금 다른 이종호라든지 그런 스타일로 도망가진 않고 네. 더 많이 풀면서 나 건드리면 죽어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잠재적 시한폭탄이죠. 네. 아니 그리고 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꺼준 돈 받은 건데부터 하고 약간 그 반응이나 멘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이준석 관계도 터뜨리고 자기와 안철수 관계 터뜨리고 이제 판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판은 커질 텐데 저는 그래 봐야 이게 터져봐야 이제 우리 국민들은 파악할 텐데 아까 얘기한 그 노인층 20%한테는 큰 영향 안 갈 겁니다. 네. 그냥 뭐 그러려니 해도 되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노인층 어르신들이 20%만 있으면 우린 끄떡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노인층의 지지가 붕괴되는 조짐이 의료 대란인데 네, 있죠. 의료 대란을 서둘러 봉합하거나 또는 해결하거나 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을 네. 조갑재 대표는 손 떼고 물러나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의사들이 백기를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어차피 뭐 니네가 그럼 전공의들이 뭐 안 나오면은 간호사로 때우고 뭐 버티고 가다 보면은 의사들이 뭐 백기 들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적응하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그냥 이제 막 특수부 검사실 할 때처럼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수사하고 잡아놓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상의 마인드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저 노인 지지층 때문에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OX 하면 O잖아요. 그렇죠? 노인 지지층이 지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다. 네.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더 빠질지 네. 모른다라는 네. 거고 이게 붕괴되면 정권도 붕괴된다. 그럼 노인 지지층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노력은 또 안 하면 아니 노인 지지층에 대해서 노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막 이승만 기념관을 가지고 네, 네.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고 국군의 있는데. 날 어마어마하게 네, 그런 거 하는데 의료 문제는 이제 노인 지지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밀어붙여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니까 조갑재 대표는 그렇게 해결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타이탄에서 빨리 뛰어내린 거죠. 네. 아, 타이타닉이군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제 의료 대란을 조속히 진압해서 끝내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이미 이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조갑재 유형의 보수와의 싸움인 거죠. 네. 보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도 단일 후보, 보수도 단일 후보가 나왔죠. 거의 뭐 이렇게 단일 후보가 된 정도 별로 없었는데 주로 보수가 분열돼가지고.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뭐 내가 박선영 알기로는, 전 네. 의원하고 조전혁 전 보수가 아마 의원이 맨날 졌던 걸로 알고 동시에 있는데. 나왔는데 또 그 양쪽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단일화된 것 같아요. 근데 조전혁 후보라는 분은 여러 가지로 쟁점 논란도 많은데 이런 분이 반복적으로 후보가 되는 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보수에서는 조전혁이라는 사람은 뭘로 기억하고 있냐면요. 네. 전교조 명단 실명단을 아. 공개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일종의 열사 뭐 이런 거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네.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이제 이 단일 후보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네네. 근데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뭐 저도 그런 팁을 주는데 네. 지금 원래는 최근에 서울시는 보수가 우세했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보수가 일정도 우세했다가 네. 윤석열 정권 이후로 이게 뒤집혀가지고 현재 다시 또 진보가 6대4로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때문에 그냥 윤석열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조전혁은 이제 보수에서 김무성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김무성계가 사실 이명박계고 이명박계가 윤석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는 원래 정당 추천도 없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이 중간 평가처럼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다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네네. 조전혁은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과 완벽하게 선을 못 그면 그건 뭐 선거를 뭐 하나마나 지른 거고 어떤 식으로든 뭐 교육 정책에 뭐 하나 들고 나오거든 이건 서울 시민들에게 나는 윤석열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순간, 그러니까 뭐 정당이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당들이 이심 전심으로 어떤 후보를 밀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를 획득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나요?
뭐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그럼 어차피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덜 죽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조전혁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 입장에서 네, 저는 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이거는 당신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지는 거고 그래도 지더라도 명분 잡 그리고 이길 확률 조금이라도 챙기려면은 나는 윤석열 싫어라 얘기해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뭐 네? 그 사람의 조언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제 네, 자기도 네,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까 네. 말한 대로 국힘당 조직도 있는 거고 보수의 올드 조직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쉽진 않을 텐데 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조용히 죽느냐 시끄럽게 떠들다 죽느냐 그거밖에 다이겠어요. 네. 어떻게든 죽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죽을래? 저는 네. 진보교육감 후보도요. 그럼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심판론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도. 거긴 네. 그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근식 교수라고 네. 윤석열 교육심판. 예, 예, 그렇게 들고 나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난 조전혁은 같이 심판하자고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단일 후보와 진보 단일 후보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제가 심판을 보수에 이야기하면 있었으면은 아마 이 조전혁 캠프에 들어갔을 텐데 뭐 제가 끌고 다녀서라도 어떻게라도 그렇게 하겠죠. 제가 있었으면. 네네. 우리 변희재 대표의 조언을 조전혁 후보가 어떻게 경청했는지 또 경청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는지 좀 지켜볼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또 공판이 또 열렸네요. 이게 태블릿 PC가 두 대에다가 네. 쟁점들마다 이 재판들이 진행돼 가지고 재판 여러 개 하는데 네. 그 이 재판은 무슨 재판입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이 이른바 태블릿 조작 세력이 볼 때 위험한 재판이 이 재판인 거죠. 이게 JTBC 태블릿의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 JTBC 태블릿이라는 것은 박근혜의 청와대 직원인 김한수가 돈을 내고 개통하고 김한수가 썼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한수가 요금을 낸 기록을 검찰은 은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은폐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김한수가 아닌 다른 법인에서 돈이 나간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SKT가 반박하면서 결국에는 계약서 위조건만 따로 뚝 떼가지고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 필적이, 여기 지금 뭐 나중에 편집할 때 보여주면 딱 알 텐데, SKT가 가져온 그 샘플 계약서에 필적이 김한수랑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이 계약서의 그 원소유자는 윤석 X라는 일반인이고, 필적이 김한수랑 똑같으니까, 이거 제가 복잡해서 제가 더 설명 안 드리는데 지금 쟁점은 그거예요. 재판에서. 이 계약서에 왜 윤석 X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한수 필적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공판할 때 재판부에 우리는 이미 사설 감정으로 다 확인했었는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요. 눈으로 딱 봐도 이거는 김한수 필적 딱 보여. 이게 김한수 필적이 워낙 독특해서 논란이 없이 김한수 필적인데 우리는 공수처가 저희한테 요구해가지고 감정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현미경으로 다 분석해서 김한수가 똑같다라는 거를. 그럼 사실 그걸로 재판은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상대가 SKT다 보니까 재판부도 부담스럽잖아요. SKT가 조작했다는 얘기는 너무 큰 사건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우리는 공인감정을 요청했어요. 그럼 법원이 공인감정 한 번 더 해라. 네. 근데 법원은 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인감정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럼 결과를 보면 되네요. 사설감정이나 공인감정이나 필적을 조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현미경 보고 뭐 각도 보고 똑같기 때문에. 80년대처럼 뭐 감정도 뭐 조작하거나 이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 김기석,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그게 유서 사건이죠. 대필 그 감정을 조작한 내가 지금 네. 그게 지금 겁나는데. 네, 김형영이라는 네, 근데 이건 보시면은 아무리 뇌물 처먹은 감정사가 와도 예. 완벽하게 똑같고 또 문제는 사인이 똑같아요. 네. 왜 윤석 X 사인놈하고 김한서 사인이 똑같냐. 그래서 100%다 이거 100%다 그랬는데 그래서 공인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 편 들겠다는 거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공인감정 나오면 그냥 찍 때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동안 이 검사는 뭐 했냐, 검사는. 그냥 들어누웠어요.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들 들어누웠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수사검사가 아니지 공판검사 아닙니까? 네네. 이게 자기가 딱 봐도 똑같으니까 위조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이제 11월에 공인감정하면은 그냥 12월에 판결이 나올 텐데 네. 저는 여전히 그 유서대필 사건에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은 늦추지 않고 네. 있습니다. 80년대는 되게 많이 했고 유서대필 조작 사건 91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야에서 그것도요,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요, 완벽하게 달라요. 예, 네. 그 딱 보면 알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 훨씬 더 해, 훨씬 더. 네, 훨씬 더 똑같다. 이게 네.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뒤늦게 뭐 소송에 나섰는데 산수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재용 박근혜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결국 이 박근혜 탄핵에서의 핵심 사건은 이재용을 이 승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위법한 합병을 박근혜가 밀어주고 국민연금이 밀어줘서 이 사건이 결국엔 탄핵의 단초가 됐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다 이재용이든 박근혜든 결국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박근혜가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재용이 결국 뇌물의 특혜를 얻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과 박근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윤석열만 부르면은 쪼르륵 달려가서 이재용은 술도 마시고 박근혜는 배시시 웃고 이러고 다니지 아니, 않습니까? 외국도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지 체코도 않습니까?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했단 말이야. 그거 말도 안 된다. 네네. 정상적인 합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부당하게 감옥 갔다 얘기하면서 그 감옥 번에 윤석열한테 웃고 다니고 아부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건 현실적인 힘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제 아닌가요? 말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건인데 이게 1차적으로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근데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엘리엇 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300억인가를 지금 우리 국민 세금을 물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또 돈 달라고 그랬어. 또 들어가요? 267억을 또 달라고. 자, 그러면은 네. 이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1,300억인데 거기다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자가 돼서 2천억 넘어가는데 네. 그 2천억을 박근혜 정부와 이재용의 불법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왜 갚아줘야 되느냐. 그래서 참여연대하고 경실련인가가 지금 이거 박근혜 이종한테 구상권 청구하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근데 그걸 플러스 알파 이 문제 때문에 이 합병을 지지했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주식이 폭락하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한 5천억, 4천억 손해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걸 손배 청구 소송을 안 하면 배임이 돼버려요. 배임이죠. 저쪽에 범죄 배임이 행위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봤으니까요. 근데 네. 지금까지 왜 안 했냐? 음. 윤석열이가 못하게 막았겠죠. 이게 다시 이게 또 이슈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또 박근혜가 나와서 나 억울해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네. 틀어막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안 하면 100% 배임죄가 저쪽이 불법행위가 인정이 됐는데 주가 폭락했고 그거 소송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소송 나서서 지금 5억 원대 소송을 이재용한테 걸어놓은 겁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야 왜 5억 원이냐 그러니까 지금 터무니없이 액수가. 손해본 게 5천억 네. 4천억 왜 5억이냐 그러니까 아 이거는 소송의 스타트일 뿐이고 계속 올려가겠습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여론 눈치 보면서 올려가겠다는 거고 왜 박근혜 안 걸었냐 그럼 박근혜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번에 건 거는 이재용하고 장충기 등등 삼성 라인들만 걸었어요 근데 올해 안에 박근혜도 걸 수밖에 없고 이게 5억이 아니라 최소 2천억 3천억이 될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일단 현재는 그 당시 재판할 때는 아니라고 우겼지만 이재용과 박근혜가 지금 윤석열만 보면 헤헤 웃고 다닌다는 얘기는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그러면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내야죠 3천억 내야죠. 그러니까 저같이 탄핵무효 운동했던 사람은 박근혜 그렇게 윤석열한테 아부아첨해서 자기 똘마니 유영아 공천받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계속 간다 이거 지금. 박근혜 이재용은 다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들이받고 싸울 건지 아니면 전 재산 모아가지고 국민한테 내놓던지 이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손해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름을 분명한 하면 건 좋겠네요. 뭡니까? 분명한 건 왜냐하면 뭡니까? 우리의 노후가 달린 자,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국민 네. 세금과 국민연금은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이건 만약에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내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그렇죠? 누구든지 예. 간에 국민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손해를 가름해야죠. 국민만 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만 안 내고 네. 박근혜가 내느냐 윤석열 내느냐 이거만 이재용이 결정하면 내든 이재용이 우리가 알 내느냐. 바 아니고 셋이서 합해서 내든
그래서 그런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떤 경우는 국민 세금 10만 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네. 몰아붙이면 지들끼리 싸우라 이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뭔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오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손해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박근혜 태블릿 조작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서 넣어서.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안위와 부를 위해서 범죄를 알고 있는데 은폐시킨 거 아닙니까? 나는 박근혜가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해주는 대가로 유용한 공천을 받았다고 보는데 네.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폐한다 끝난 문제가 아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변희재 대표님 지금 뭐 정치 비평의 시간이긴 한데 또 문화 전문가니까 청문회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청문회.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회장을 한 번 하면 연임, 3연임, 4연임까지 하는 비결은 뭡니까? 일단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이권이 게 많았는데 네. 축구협회는 이게 이 정몽규 체제라서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예전에 네. 뭐 정몽준이 했을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고 그렇죠. 그 전에 정주영 했을 때 했었고 김우중 했을 때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은 축구협회 회장은 오히려 돈을 썼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프로리그 생기고 프로팀 늘어나면서 뭔가 엄청난 이권이 생겼는지 정몽규 체제 와가지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어디 가서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축구협회든 뭐 이런 걸 하는 거였잖아요. 그동안은. 돈 좀 내라는 의미로. 군사정권의 흔적이기도 한데. 근데 굉장히 뭐 연임에도 연연해야 하고 또 주먹구구식 행정도 좀 우아하고 망가진 건가요, 그냥? 그게 축구협회 원래 이제 좀 축구협회는 다른 일반 협회들과 다르게 좀 경쟁이 있긴 있었는데 네. 재벌들끼리 주로 상의했었죠. 그래가지고 김우중이 하던 거를 정몽준이 받을 때도 네. 정주영 회장이 개입해서 아들 좀 줄 때가 주고 이래가지고 재벌들끼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위에서 정리해버리는데 네. 그럼 정몽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정몽규가 정리해 준다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놔두니까 정몽규가 완전 그냥 이제 이 1인 독재처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 나가라 그러고 뭐 내가 대안으로 나오겠다고 하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다른 재벌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 식으로 해결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안 되면서 선뜻 이제 그러면 재벌들끼리 싸움 붙으니까 뭐 나올 사람도 없고 뭐 이러니까 정몽규 입장에서는 야 나밖에 없지 않냐 아마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내부의 민주화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현역 회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는 네. 정도의 표 단속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겠죠. 아마 뭐 돈들 다 틀어지고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비슷한 겁니까? 대한체육이랑 다 그건 약간 정치적, 이건 정치적이죠. 그건. 그렇습니까? 네, 그건 거의 정치권하고 완전 깊이 연결돼 있는 거고. 네. 지금 축구협회 문제는 정치하고 좀 다른 문제고요. 대한체육회장도 지금 3연임에 도전한다는 거고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진짜 이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대 조직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건 정치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또 이권인가요? 정치 권력이죠. 그건. 네. 또 하나 운동선수들도 이제 잘 아시니까 이임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냐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뭐 잔디를 좋은 거 깔아달라거나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거나 이거는 이제 레토릭 수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인식 이 체계?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건 축구협회만의 문제인데 네. 고려대 인맥이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지난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있을 때 왜 고려대들만 자꾸 쓰냐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홍명보 고려대 출신이고 그 당시 박주영 고려대 출신이어서 네. 왜 못하는 애를 자꾸 고려대 쓰냐 논란이 있었는데 정몽규가 고려대 출신이고 네. 이임생이 고려대 출신이고 또 다시 고려대 출신 홍명보를 데려와가지고 이거는 고려대 인막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심들을 사고 있죠. 특히 그 이임생 씨는요 이 사건은 유명한데 네. 대표팀이 소집됐어요 월드컵 때문에. 그 태릉 소촌 들어가잖아요. 태릉 선수촌에 있는 이임생이 그 당시 고려대 4학년이었는데 연고전 한다고 무단 이탈을 내고 연고전에서 축구를 뛰고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탈출했어요. 태릉사 탈출을 하고 잠실경기장에서 하는 연고전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실화로요? 실화로.
예. 야, 그러면 국가대표로서의 정체성보다 고대생이라는 그 정체성이 난리가 났었죠. 훨씬 더 큰 거네요. 난리가 났었죠. 와. 이건 뭐냐? 넌 태극마크가 중요하냐? 고대 깃발이 중요하냐? 근데 그때 이임생이 고대에서 완전 영웅이 됐죠. 고려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체제의 이임생이 2인자가 된 게 그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고려대 홍명보를 쓰고 이거는 좀 축구협회만의 독특한 고려대 인맥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어느 시대 때 지금 고려대 인맥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해법은 뭘까요?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천 씨가 좀 의지를 보이긴 하는데 뭐 감사 이런 걸 통해서 잘 풀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뭐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상황들 보면 좀 너무 전근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이 말씀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협회 제일 잘한다고 얘기 나오는 게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이 네. 양궁인데 물론 정주영 회장 때부터 쭉 이어왔는데 네. 그럼 거기는 잘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면은 돈은 낸다고 해도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민주화라는 얘기 나오면 그건 민주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 아버지부터 계속 물려받아서 완벽한 독재로 가고요. 지금 양궁의 그 팀이 한 10몇 개인데요. 현대 계열사가 6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양궁은 현대차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 정상적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국에 이번에 그 김우진이 3관왕 했는데 김우진하고 마지막까지 결승 갔던 그 미국의 이제 선수가 30대 네네. 중반인데 네. 미국 전체에서 화살을 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자기 한 명인데 한국에는 200여 명을 현대차가 먹여 살리고 있다.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취미로 활 쏘는 사람들과 현대차에서 던져서 하루 종일 활 쏘는 사람들끼리 붙여서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겨우 이겼네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궁의 민족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 그건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국제 무대 엘리트 스포츠라는 거를 지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려고 재벌들 들어가지고 돈 갖다 쓰고 이런 다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걸 좀 효과적으로 쓰느냐 똑바로 못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트 스포츠 이 육성 방식 자체를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의미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양국이 10연패했다? 글쎄. 그 같이 싸웠던 거 인도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한 몇백 명 한 월급 주면서 맨날 쏘라 그러면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 나라 못할까?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게 다 같은 문제, 협회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세영 문제도 결국 지원 문제인데 그럼 뭐 심각하면 뭐 더 많은 지원 내놔라 그러는데 그 협회 그 배드민턴 협회는 또 무슨 돈으로 지원합니까 그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막 사립학교도 설립자나 이런 일탈들이 많잖아요. 그냥 자기 것처럼 하고 이를테면 표준 정관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일탈 있는 데들은 표준적으로 요 범위를 좀 정해주고 정관은 어차피 감독관청에서 인정해야만 정관이 되는 거니까 협회들도 이렇게 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선진화를 촉진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 돈 들고 와서 왕창 때리는 데는 없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이 기대치를 조금씩 낮춰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양궁 10연패 여기에 너무 들뜰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스포츠 협회가 지금 두 개는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 스포츠 협회하고 이 무슨 이제 민간 스포츠 협회가 결국에는 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민간은 이 일반 국민들이 스포츠를 막 하다가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게 엘리트인데 우리는 이 생활체육 따로 엘리트 따로예요. 네, 그렇죠. 그게 됐잖아요. 이걸 결합시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면은 무슨 재벌이 와서 돈 왕창 뿌려가지고 가는 그런 건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다 똑같다고 봐야죠. 네, 생활인들이 체육으로 아침마다 좀 치다가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일종의 스포츠의 정상화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독일, 뭐 영국, 미국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워낙 특출난 애들은 스폰서가 붙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약간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하루 종일 넌 배드민턴만 쳐 하면 그냥 쫙 가고 거기다가 이제 이 협회가 돈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왜 지원 안 해주냐가 안세영은. 네. 그럼 내가 스폰 받아보겠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688 아직도 시스템 88 때문에 체제다 이거지. 아직도 네. 88 체제다. 국위 선양을 올림픽 금메달로 해야 되는 나라 음.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아직도 거네요. 88 체제고. 그래서 지금 이 88 체제가 한계가 와서 사실은 도쿄올림픽 때 우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박살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하는 종목들 뭐 전 세계가 제일 많이 하는 스포츠가 복싱입니다. 사실. 네. 인구수 제일 많은 게 복싱이고 그다음에 축구예요. 네. 이번에 축구 진출도 못했죠. 올림픽에. 아, 그렇죠. 본선에도 못 나왔죠. 복싱도 진출도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88올림픽 때 복싱에서 금메달 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난한 나라들 열심히 하는 데서는 못하는 거고 네. 왜 하필이면은 양궁하고 펜싱하고 사격만 잘하냐? 아, 가난한 나라가 못해. 그렇죠. 네, 네. 비용도 그렇죠? 들고. 네. 사격, 펜싱, 양궁은요 유럽의 이 중상류층이 하는 스포츠인데 왜 우리가 1등합니까? 거기는 취미로 하는데 아. 우리는 죽으라고 네. 돈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종목만. 생활체육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육상이나 또는 절대 수영 못하죠. 같은 데서도 이거 아예 안 되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국민들이 기형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네. 아유 우리 국가대표 열심히 하겠다 박수 치고 그건 뭐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차제의 문제가 됐을 때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저는 이미 네. 이제 축구협회가 문제 생겼고 배드민턴협회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거 갈아치는 데를 넘어서 다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은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양궁 스포츠 하는 사람 못 볼 겁니다. 아마. 없죠. 그나마 취미가 국궁은- 양궁이에요. 아, 없죠. 국궁은 좀 있을 거야. 남산에 가면 국궁 있어요. 있는데 남산에 가면 몇 명. 이게 네. 정상적이냐 없죠. 이거예요. 양궁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네. 양궁 세계 챔피언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네,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을 잘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올림픽 때 박수 치고 하는 건 좋은데 4년에 한 번 박수 치려고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 거의 안 하는 스포츠로만 계속 돈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네, 그쪽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네. 가는 거죠. 펜싱을 왜 우리가 하겠죠? 주변에 펜싱하는 사람 나도 못 뽑았는데 왜 펜싱 되게 잘합니까? 맞아요. 한 명도 없을 텐데 친구 중에 펜싱 취미인 사람 감사합니다. 우리 변 대표님은 뭐 이제 좋은 일이 곧 네. 네, 이제 일요일이면 이제 결혼식을 했을 거고 저는 아마 신혼여행 가 있을 텐데 네. 좀 신혼여행을 좀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좀 투쟁 방법도 연구를 하고 네. 그래서 당분간 좀 방송을 쉬려고 합니다. 아 마키아벨리를 네, 다 전체 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이라면 어느 네. 정도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네, 네. 뭐 또는 두어 달이든 네, 어느 네. 정도는 네. 아니 그리고 또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쉬는 건 아니고 네. 윤석열 퇴진의 그날을 그렇죠. 앞당기기 네, 위해서 그것만 전념하려고 해. 네, 그것만 네. 전념한다. 되게 아쉽긴 네. 하지만 그래도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만 늘 함께 네. 하시기 바라고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논평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 압축적으로 저는 윤석열 퇴진만 집중하다가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내년이면은 아마 끝이 날 텐데 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이려고 잠시 방송을 쉬겠습니다. 네, 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려고 잠시 쉰다고 했습니다. 변 대표님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변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